시우쌤의 수학 개념사전. 오늘은 뿔의 건널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기둥의 건널비는요, 밑면의 넓이 2개, 구해서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요, 뿔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각뿔 먼저 볼게요. 각뿔의 건널비는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근데 얘 같은 기둥 부피란다.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단 기둥은 밑넓이가 똑같은 게 2개여서 곱하기 2를 했었는데 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밑넓이에서 옆넓이를 더해 주실 건데 옆넓이가 옆면이잖아요. 얘는 옆면이 이렇게 전개도로 나타냈을 때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뿔인데 그러면 옆면이 4개가 존재해요. 그럼 이 4개의 옆면의 넓이를 다 더해서 구한 다음에 다 더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각뿔이다. 그러면 옆면이 5개가 나올 거예요. 5개의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5개의 삼각형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옆면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각뿔의 겉넓이는요, 밑넓이 하나랑 옆넓이 있는 거 싹 다 넓이 구해서 싹 다 더해주시면 되더라. 요거 연습을 하고 원뿔 갈게요. 각뿔의 사각뿔을 주고 있네. 다음 뿔의 겉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옆넓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밑면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밑면이 여기가 다 90도고 여기 변이 5cm면 요 사각형의 정체는 정사각형인 거 눈치채시겠어요?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5, 5, 25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구해줄 거예요. 얘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옆면이 모두 합동입니다. 합동이에요. 얘는 옆면이 요 삼각형이 이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옆면이 다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합동이에요. 그럼 이 옆넓이 한번 구해보자.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밑변이 5고 높이는 8인 거 보이시죠? 요거. 그러면은 얘는 1은이 2, 어떻게 4, 8. 5, 4, 20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 하나가 20인데 이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옆면 1, 2, 3, 4 4개 있으니까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 줍시다. 25, 20 곱하기 4는 얼마? 4, 2, 8, 80이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105가 되더라.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건널비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걸 한번 볼게요. 원뿔의 건널비도 구해봐야 되겠죠. 원뿔의 건널비 한번 구하는 거 볼게요. 원뿔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이때는요.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전개도를 펼쳤을 때 이 원뿔의 전개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밑넓이가 이 원의 넓이 되고 이 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구하시면 되고 요렇게 부채꼴, 이 옆넓이가 부채꼴이 되는데 삼각형이 아니에요. 얘는 부채꼴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나실까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2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2가지 버전.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혹은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거 했었잖아요. 요거 이용할 거예요. 왜? 지금 이 반지름 역할을 요 친구가 하거든요. 즉, 요 모선 있잖아요. 요 모선이 이 부채꼴에서는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호의 길이가 요 부분이 호가 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는 밑면인 이 원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원의 둘레 길이랑 같아요. 원의 길이, 이거를 호 대신 요 원의 둘레 길이를 대신 구해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전개도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여기 2번 문제, 이 원뿔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살짝 부채꼴을 한번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전개도를 그렸을 때 부채꼴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부채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밑면이 이렇게 되겠죠? 음. 원이 찐빵 같긴 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밑면의 넓이부터 구할게요. 이 밑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66, 36파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니까, r 대신에 6을 대입을 해서 36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옆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 옆넓이에 요 반지름의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모선의 길이 8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중심각 말고 호의 길이로 접근을 하자라고 했어요. 물론 뭐 호의 길이 알면은 중심각 구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그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뭔가 좀 돌아가는 느낌? 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에서 r 자리에 6 대입하면 6이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8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2 1은 2, 2, 4, 8 약분되고 4 곱하기 12는 48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파이 더하기 48파이 요거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6에서 8을 더하면 14고 올라가니까 8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